탄핵이 됐고요. 안타깝지만 이미 벌어진 일 우리 분석을 해봐야겠죠?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막 뭐 이거 불법 탄핵이다. 아니면은 뭐 재판관들이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 뭐야 매수돼가지고 매수돼갖고 탄핵시켰다. 막 이런 류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어 어떠한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탄핵이 되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돼 있죠. 헌재 헌법재판소는 뭐예요? 다른 법률은 안 따지고 오직 헌법만 다루는 곳입니다. 다른 법률은 안 다뤄요. 알겠죠? 자, 그럼 가볼까요? 짜라란. 자, 일단은 요 6가지를 다룰 겁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이 6개 법률 위반을 명시했으니까.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국회 권한 침해, 중앙선관위 독립성 훼손, 사법권 독립침해, 포고령 1호 위법 발령, 국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렇게 6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상계엄을 할 때가 아닌데 했다. 네 마음대로 무슨 근거로 했니? 요건 말이에요. 실제적인 요건이 불충족하다. 뭐 국가 비상상태라고 네 주장이지 도대체 누가 국가 비상상태라고 하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절차적 위반. 우리 옛날에 그 롤스형 할 때 절차적 정의라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롤스뿐만이 아니라 노직 같은 이제 그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하죠. 절차적 정당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뭐예요?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의, 뭐예요?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는 뭐예요? 절차를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응? 이거 자유주의 국가에서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절차적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고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왜냐면은 그 윤리화 사상에서 롤스형을 배우니까 사실은 배워요.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그 무지예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에 일부 해당해요. 어차피 이거는 뒤에서 넘어가면 안 되구나. 뭘 위반했냐?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했고 그리고 계엄 사령관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령관을 지정해서 야 네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무시했고 그리고 어디에 지역 그리고 얼만큼 기간 공고를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했어. 뭐요? 헌법 제89조 제5호 개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 창을 왜 했겠어요? 헌법 제89조는 뭘까? 헌법 제89조 뭐예요? 제89조 당연히 외우고 있을 리가 없죠? 저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조문정보 여기 조문정보센터 여기 국가방송정보센터 와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 요즘에는. 이렇게 요러한 것들이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국무회의 거쳐야 된다. 요 소리예요. 국무회의 거쳐야 된다. 국무회의 그 심의 생략했다 이거고 계엄법에 그 지역기관 공고 누락했다. 계엄 사령관 지정 누락했다. 요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들어오신 분 빨리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면 좋겠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들으세요. 들어와 준 게 어딥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국회랑 대통령은 별개의 기관이죠.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통령은 기관이에요, 기관. 대통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행정부의 수장이죠. 행정부의 가장 위에 있는 기관이고
행정부의 가장 위에 있는 기관이고, 그 국회, 입법부, 그리고 뭐예요? 삼권분립이죠.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나눠놨는데 네가 왜 침해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군경을 투입했다. 국회에다가 헌법 조항을 위반한 거예요. 이게 뭘 위반해? 헌법 제40조 국회 독립성을 침해했고, 그리고 헌법 제49조 불체포 특권도 위반했다. 그리고 입법부의 기능에 마비를 초래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에 아주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는 소리죠.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탄핵한 게 아닙니다. 국회 권한심의 위헌 어떤 게 됐냐? 헌법 제40조 뭐예요? 국회 독립성을 침해했다. 49조 불체포 특권 위반했다. 증거는 뭐로 제시했죠? 군 작정 명령선에 국회의사당을 봉쇄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 라는 증거가 나왔고,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국회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시켰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뭐예요? 네가 내 의견을 내 대신 해라. 내 대리인으로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넌 그냥 내 대리인, 대리기계야. 요런 거예요. 근데 나의 의지를 대신하는 건데 그거를 꺾어버린 거예요. 누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정당성을 작살낸 거죠. 그리고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아까 그 상권 분립 얘기했죠. 그리고 개헌법상 해제 요구권 무시라는 게 뭐냐면은 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하면은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돼요. 근데 안 했나 봐요. 저는 사실 즉시 해제한 줄 알았거든요. 즉시 해제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뭐야?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이번에 알았어. 전 즉시 해제한 줄 알고 있었어. 왜냐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근데 어떻게 버텼지? 신기한 형이에요. 그래서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서 헌재 평가는 어떠냐? 피청구인 윤석열 뭐라고 해야 돼? 서결이 형이라고 할게요. 서결이 형을 말하는 거예요. 피청구인은 국민주권의 상징인 국회를 무력으로 통제하려 했으며 이는 민주공화국 정체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헌법적 수단이 아닌 군사력으로 해결한 것은 국가 긴급권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서 벗어난 중대한 위헌행위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도 중요하냐면은 본질적으로 군사력을 이제 투입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에 있어. 우리가 어떤 건물에 있는데 갑자기 소방이 막 울려요. 무엉무엉무엉 하면서 막 소방 알림 울려요. 막 그 경보음이. 소연님도 저기 막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야? 이러잖아요. 바로 질서정연하게 전교생이 학교를 탈출하나요? 안 그러죠? 왜요? 왜 안 그러죠?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무감해진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대. 근데 외국인들은 전쟁 난 거 아니야?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무덤덤하죠? 왜? 걔네는 그냥 자꾸 그러니까. 근데 국가 긴급권이잖아요. 이건 정말 긴급할 때 써서 사람들이 전시다 막 이럴 때 긴급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평시에 써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일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정작 써야 될 때 사람들이 그 긴급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거 생명권과도 관련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사실 제가 그 6가지를 헌재가 예시로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시가 아니지, 이유를 6가지로 들긴 했는데 사실상 헌재에서 발표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헌재가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계엄 하나만으로도 탄핵 요건은 이미 충분하다.
라고 했거든요. 8대 0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만장일치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앙선관위 독립성 훼손 뭐예요?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고 서버 털고 그리고 이런 법률도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대충 말이야? 이 뒷페이지 어차피 내가 해놨으니까. 그렇죠? 영장주의 원칙 위반했다. 그 영장 없이 갔다는 게 뭐예요? 이랬대요. 국정원 요원 50명이 선관위 서버실을 그냥 왔대요. 그리고 군병력 투입해갖고 전산 시스템 촬영하고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했대요. 영장 없이. 영장 없이. 그래서 계엄법 제9조 1항에는 계엄 상황에서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군사상 필요성과 사전 공고 조건 하에만 허용하는데 두 개 다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라고 다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엄이면은 일단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 되게 큰 나라예요. 엄청 큰 나라예요. 우리 이렇게 큰 나라에서 법이 그렇게 허슬렁허슬렁한데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아니죠. 법이 엄청 꼼꼼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뭐 했어요? 군대가 쳐들어가갖고 무단으로 이 전산자료 복제 시도하고 막 이랬다고 하죠. 뭐예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일반 행정사무와 기능적 분리가 필수적인데 군사 목적과 무관한 선관위 간섭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세 번째 뭐예요? 이거 지금 1, 2, 3 이렇게 했는데 약간 1, 2, 3 삐뚤빼뚤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 1번 여기 위치에다가 1, 2, 3 위치를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봤어요. 아 맞다 내가 아까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지금 이걸 보면서 드네요. 그리고 비례성 원칙 위배 세 번째 이거다. 뭐야 이거 피청구인 주장 뭐라고 주장해요? 총선 부정 의혹 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헌재에서는 전산 시스템 점검은 군 작정순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야 이거 무슨 상관인지 증명해봐 라고 했는데 증명 못한 거죠? 상관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증명했으면 헌재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결의 핵심 요지는 뭐냐? 이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주주의 핵심 기관. 왜? 어디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왜 핵심 기관이에요? 투표하는 데잖아. 투표 관리하는 선관위를 군사력으로 통제한 사례로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이미 있었죠? 근데 그걸 군사력으로 통제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선관위를 통제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했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초창기 우리나라 그 대통령 1대 대통령 때 있었죠.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 원칙과 선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헌 행위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잖아. 참 이 용어가 자꾸 이렇게 헷갈려. 서결이 형 그 탄핵 반대를 그 외치시는 분들이 되게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 두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두 가지 다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예, 두 가지 다 심각하게 훼손하셔가지고 이 형이 그 심각하게 훼손해서 만약에 민주주의랑 자유주의를 지키겠다 하면은 탄핵시키는 게 사실 맞죠, 솔직히. 예? 저도 끝까지 좀 잘 해갖고 그 훌륭하신 분이 좀 했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중대하게 위반했어요. 둘 다. 예. 민주주의를 크게 위반했습니다. 짜라란. 다음 뭐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죠. 사법권 뭐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정확히는 이제 행정부의 가장 윗기관이죠. 행정부의 가장 윗기관인 대통령이 사법권을 침해한 거 삼권 분립인데 그거를 안 지켜준 거야. 어떻게? 법조인 체포를 지시했어요. 행정부에서. 네 권한이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위치 추적 명령도 하고 그 대법관, 판사 대상으로 불법 체포 명령도 하고 그 계엄사령관한테 시켜갖고 그 불법 체포 지시한 게 요런 사법권 독립 침해, 법관의 신분 보장. 그러니까 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결했을 때 이제 만약에 뭐 죄가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이 이씨 이러면서 그 법관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주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그 이번에 판결 낸 헌재 재판관분들 지금 보호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그걸 깨버리고 그냥 불법 체포를 지시했다. 이런 말이에요. 법관의 신분 보장이. 그리고 재판은 재판 그 자체로 이제 법률의 안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률 밖에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그리고 헌법 제103조 위반했다. 사법부 독립원칙, 삼권분립 원칙 훼손. 뒷페이지 띵 넘어가면은 또 포고령 1호라는 거를 발령했대요. 포고령 1호. 포고령 1호 뭐냐? 좀 전에 여기다 쳐놨었죠? 아닌가? 아니네. 포고령 1호. 다시 칠게요. 포고령 1호. 포고령 1호 뭐냐? 계엄사령부 포고령. 이렇게 나와 있죠? 나무위키에도 이렇게 잘 해놨네. 포고령.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일단은 포고령 1호에 뭐가 있으냐? 야간 통행 금지, 집회 보도 제한하고 기본권,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헌법 제21조를 위반했고 이게 위반했고 그리고 여기 옆에 기본권 침해에서 요거 이렇게 위반하고 또 뭐예요? 헌법 제37조 위반했어요. 과잉 금지. 너무 너무 과해.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너 이미 초과해 버렸어. 전시가 아닌데 인정할 수 없다. 뭐야?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헌법 제77조 사항에 뭐예요?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그 여기 괄호가 있고 여기 끝에 괄호가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제가 실수한 거죠. 실수한 거죠. 사실은 이거 방송 키기 직전에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죠. 넓은 아량으로 저를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헌재 뭐라고 했어요? 국민 주권의 핵심 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은 대통령도 선거로 뽑혔고 의회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대리인이란 소리예요. 대리인. 대리. 뭐 과장 대리 이런 거 말고 그죠? 대리운전할 때 대리예요. 대리운전할 때 대리. 뭐예요? 대리운전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리의 개념이 쉬워요. 자, 우리가 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권력이 양도였고 그 다음에 위임이고 대리잖아요. 자, 대리운전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양도. 자, 대리운전 기사가 왔어요. 대리운전 기사한테 내 차를 양도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차는 이제부터 그 대리운전 기사분의 거죠. 내가 그때 가서 야 돌려줘 해도 이미 양도됐기 때문에 저한테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대리운전 기사는. 그죠? 양도의 개념 알겠죠?
위임 뭐예요? 자, 이제부터 너를 여기 이걸로 자, 위임한다 하면은 얘가 뭘 하든지 내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워요. 야, 너를 믿고 자, 맡겨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죠? 근데 대리면은 뭐예요? 이게 운전하다가 어? 만약에 우리 집 가는 길이 이렇게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냥 직선 거리로 1km를 가야 돼. 근데 술을 마셔가지고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그 대리운전 기사님이 저 여기 직선 거리로 가서 저희 가서 그냥 주차만 해주시면 돼요. 했는데 대리기사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대리기사님이 갑자기 직선보다는 저 여기 가면서 여기서 드리프트 한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손님 신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대리기사 분이. 그럼 손님이 이 미친 대리기사 아니야? 이러면서 당신 꺼져! 한 다음에 뭐 다른 대리기사님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냥 차 놔두고 택시 타고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대리기사의 권한을 바로 박탈해 버릴 수가 있죠. 위임과 대리의 차이가 요겁니다. 너무 쉽죠? 음? 그래서 단순히 대리인이에요. 우리의 의지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의원님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대리인일 뿐이다. 왜냐면 우리는 뭐예요? 대의 민주주의의, 여기,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대리인일 뿐이다. 우리의 대신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당제도 훼손, 헌법 제8조 정당 설립의 자유를 건든 거죠. 헌재에 말에 의하면 정당 정치를 금지한 조항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부정하는 거. 그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윤석열 형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들을 위반을 하셨는데 그리고 기본권 너무 과하게 제한했다. 헌법 제21조 집회 언론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수행 자유. 지금도 뭐예요? 21조가 위에 있고 15조가 아래에 있죠. 왜겠어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 숫자 순으로 못한 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띄어쓰기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제 띄고 21조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요. 왜? 제가 스페이스바를 그때 안 쳤어요. 급했습니다. 그 막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알겠죠? 이거에 대해서 헌재는 뭐라고 대답했냐? 의료인, 언론인 활동 제한은 개업 목적과 무관한 과잉 조치다. 과잉이라는 게 뭐죠? 원래 내가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이만큼 하면 과잉이죠. 그렇죠? 근데 뭐 계엄이 정당했다고 치자. 그래도 네 목적이 이거라 그랬잖아. 네 목적이 1번이라고 했으니까 네 말이 사실이라면 1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데 야 이거랑 관계없는 왜 6번을 건드려? 라고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헌재가 그랬다는 거죠. 그 절차적 하자 뭐예요? 절차를 안 지켰다 이런 거예요. 뭐 개헌법에 개헌 선포문을 이제 국무위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5분간 국무회의로 형식적으로 심의만 진행했다는 거예요. 뭐 절차적 정의 이것도 자유주의에서 엄청 중요한 건데 왜 자유를 외치시는 분들이 자유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볍게 넘어갈까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 입법 권한 침해 이것도 있죠. 국회 입법 권한을 누가 했어요? 대통령이 했죠. 대통령은 뭐예요? 행정기관이죠. 입법기관이 아니죠. 근데 뭘 좀 크게 착각하셨는지 그렇게 저질러 버리셨습니다. 뭐예요? 포고령 1호에 대한 거 헌재
포기령 1호는 국가 긴급권의 본질적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정치적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한 시도다. 그리고 이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 원칙과 국민 주권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헌 행위다. 그쵸?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외치시는 분들이 이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헌재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헌법 내용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 지금 이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권, 특히 그 중에 이제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훼손했다. 라고 요거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랑 자유주의를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민주 자유를 자꾸 외치시는 분들이 계속 탄핵은 아니라고 하는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분의 그러니까 그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솔직히 진심으로 궁금해요. 이거를 어떤 논리로 깰 수 있지? 왜냐면은 그저께 방송할 때도 어떤 분이 이제 4대4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5대3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뭐 솔직히 나는 이거 8대0 말고는 생각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명백해요. 너무 명백해서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게 너무 명백해갖고 아닐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 6대2, 5대3, 4대4까지도 있었고 4대4면은 이제 아니죠. 취소죠. 5대3도 취소죠. 무조건 6명 이상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6대2가 나오면은 탄핵이 되긴 되는데 그거는 어쩌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거 굳이 따지자면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냥 그 나라의 이제 혼란을 조금 좀 눌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달래주는 용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헌재가 무기명이 아니죠. 자기 의견을 내야 되죠. 예, 자기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해야 돼서 이게 아무래도 난 그래도 8대 0이겠구나. 무기명이면 또 모르겠어요. 무기명은 모르겠는데 자기 이름을 써서 내는데 8대 0이 안 나올 수가 있나? 잘 상상이 안 돼서 전 8대 0이라고 했는데 저 복수형님 말처럼 그쵸? 아무도 안 다쳤다. 그쵸? 롤로노와 조로가 비슷한 명대사가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다. 그죠? 뭐라고 하지? 나니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그때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 그때 롤로노와 조로가 아무 일도 없었다 하는 거 보고 진짜 나도 저런 남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무 일도 없었다. 피가 이렇게 피범벅이 돼갖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에반게리온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빅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됩니다. 중립 뭐예요? 중립 뭐죠? 중간이 아니죠. 중간이 아니라 중립이죠. 균형 상태입니다. 근데 이 균형을 깨버린 거예요. 균형을 깨고 계엄군을 이용해서 야당 지지자를 단속하고요. 그리고 민간인을 민간인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하고 그 정치적 목적인 군 동원을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 위반하고 군의 본분을 일탈하고 복수영령님 지금 육군사관학교는 대통령 배출 1인 명문 정치학교 아니었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음, 근데 어차피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육사 출신이신데 그 육사에서 괴롭힘을 당하셨대요. 왜 당했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육사도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는데 투표하는데 그 무기명 투표인데 그 투표지를 검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투표지를 검사해서 이제 저기 무기명으로 한다. 그래서 누구 했는지 말 안 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괴롭힘 당했다고. 군사정권 때였습니다. 군사정권 때. 참 묘하죠. 참 묘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군사정권을 좋아해요. 특이한 나라예요. 참 어떤 사고 회로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요. 그렇죠. 한국식 민주주의, 북한식 민주주의, 중국식 민주주의 다 뭐뭐식 하면은 사실 제가 그랬죠. 그치. 국군 기무대도 국회랑 청와대를 2번이나 2번밖에 안 털었나? 아 그러네. 연장했었지. 그리고 이제 정보 장비 또 악용했다. 군 정보 장비로 뭘 했냐? 국회의원을 감시했어요. 그 국회의원 감시가 뭐가 문제가 되죠? 어?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감시했던 게 뭐예요? 어, 국회의원이 누구죠? 나의 대리인이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국회의원을 감시했다는 거는 나를 감시한 거죠? 생각을 해봐요. 군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 군대의 첨단 장비로. 끔찍하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거 별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쑥스러운데 복장님님 약간 그런 이제 감시당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언젠가 꼭 복장님의 그 인터넷 이용 기록을 탈탈 털어서 만천하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률 위반사 뭐야? 헌법 제5조 위반, 국군조직법 제3조 위반, 그죠?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군사반란 혐의 가능성,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 위협. 계속 말했죠?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깨부시려고 그랬다. 이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자유를 깨부시려고 그랬다. 계속 이것만 나와요. 참 그래요. 이게 그 태극기 휘두르시는 분들 맨날 그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좀 궁금합니다. 자, 군대 투입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문제이긴 하는데 뭐냐? 역사적 반성이 헌법적 구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과거 우리는 뭐예요? 군사정비원 경험이 있죠. 그때 5.16, 12.12 사태 이런 역사적 교훈을 반영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법에다가 때려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뭐예요? 헌법 제74조를 위반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반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였는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의사 있잖아요. 의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의사가 살인마인 거야. 어느 지역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 연쇄살인이 일어나가지고 당연히 의사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범인이 의사야. 의사가 자기 그 약물 같은 거 이게 만지기가 쉬우니까 그걸로 이제 몰래 빼돌려 갖고 이 의사가 직접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요. 일반적인 살인범이 아니다. 이렇게. 이것도 네가 이거를 지키라고 의무를 줬는데 그 의무를 반대로 이행했다. 이 정도로 이제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시민과 군인의 대치 상황 조성. 시민 빼기 군인이 돼버렸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했지? 저는 이렇게 이거 땡땡이 쳤던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게 실수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어, 실수가 한두 개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실수 안 해요? 나만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 주세요. 헌재. 그쵸, 인간적이죠? 헌재에서 뭐라 그랬냐?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군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과 대치하게 한 것은 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중대한 위헌 행위다. 뭐예요? 군 본연의 임무가 뭐죠? 국민 주권 보호죠? 군 본연의 임무는 뭐예요? 국민 주권 보호인데 반대로 국민의 주권을 작사를 냈죠. 이런 거 다 그거예요. 야, 못 플러스 여기 너 플러스 100 하라고 이렇게 너 뽑아놨는데 너 마이너스 100 해버렸네? 이거예요. 0도 아니고 마이너스 100 해버렸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저질렀으면은 마이너스 100점인데 네가 저질렀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200점짜리야. 이렇게. 너무너무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죠. 탄핵사유 법적 근거 계속 겹쳤죠. 뭐가? 직무집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개헌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국공조직법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거 위반했다.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요. 그리고 탄핵 결정의 의의와 영향 뭐예요?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최초 최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최초 약간 이번이 두 번째 탄핵이었잖아요. 그래서 최초 타이틀을 뺏길 뻔했.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최초에 집착을 하거든요. 뭔가 하려면 찾아봐.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직 아무도 안 해봤단 말이야? 내가 해봐야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서기로 형도 약간 최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미 탄핵이라는 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탄핵을 당하면은 최초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대통령을 그냥 하던데 그대로 하다가 졸업을 해버리면은 뭐 최초 타이틀 없이 그냥 은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다고 뭐 최초의 윤시성을 가진 대통령 이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초 할 게 뭐 있을까? 최초 할 게 뭐 있을까 하다가 헌정사상 최초로 계엄을 때려버리는 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음모론이죠. 최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일리 있지 않아요? 약간 최초에 집착하는 남자? 오늘의 이야기. 오늘 뭐였어요? 6대 법률 위반 사항을 요약했죠? 뭐예요?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한, 어, 중앙선관위 독립성, 사법권 독립, 포고령 1호, 그리고 국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렇게 6가지 위반 사항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게 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최초에 집착하는 남자 이거 하나 추가하면은 오늘의 내용 딱 요약이 될 것 같아요.